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부터 정리해보면 주말에 PC 나왔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죠. 다우가 빠지긴 했지만 나이키 때문에 빠진 거였고 전체적으로는 뭐 PC 잘 나왔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3월 금리 인하론에 다시 또 이제 불이 붙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주, 첫째 주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중요한데 이것은 제가 통계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특히 이제 양도세하고 배당 관련된 수급 변수가 제거가 되는 주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별 업종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제가 통계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말에 나왔던 그 미국의 PCE 지표는 뭐 몇 번 설명드렸으니까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죠.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이고, 그리고 최근에 6개월 추세로만 놓고 본다라면 연준이 목표로 한 2% 이하로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물가 인플레이션이 3% 아래에서는 좀 더딜 것 같아. 이런 어떤 우려도 좀 있었는데 뭐 차분하게 잘 내려가는 것 같아.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3월에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라는 분석이 힘이 실리고 있거든요. 3월 기준으로 보면 동결 확률이 6.7%밖에 안 돼요. 거의 뭐 90% 이상 3월에는 금리가 내려갈 거야. 이렇게 투자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거의 기대값이라고 봐도 되는데, 다만 이제 근거가 전혀 없는 기대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데, 이거는 뭐냐면 최근에 뭐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좀 쪼개서 보는 데이터인데요.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3개월만 놓고 보면 1.4%, 6개월 보면은 이제 2.0%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어로 보면은 3개월 2.2, 6개월은 1.9. 그러니까 지금 이미 연준이 목표로 한다라는 2%는 최근 3개월 정도 또는 6개월 정도 추세를 보면 거의 그 범위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조, 물론 이제 이후에는 이제 내려가는 속도가 되게 완만해지겠죠. 네, 되게 완만해지긴 하겠지만 내년도에 어쩌면 이 수치를 달성할지도 모른다라는 게 투자자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판단이 유지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새해 어떤 물가의 변화가 생기는지 이걸 보면서 가늠을 할 텐데, 현재까지 데이터로는 투자자들이 3월에 금리를 내릴만 하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게 이제 증시를 올리는 그런 동력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들이 쉽게 매도를 안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징크스예요. 그러니까 산타랠리. 예, 그러니까 산타랠리는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마지막 5일. 예, 그때부터 새해 첫 이틀. 이때까지를 산타랠리의 기간으로 보통 설정을 하고 보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1950년 이후에 이제 수치를 보면 대체로 올라가는 비율이 높았잖아요. 한 8대2 평균, 한 8대2 정도 비율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비율로 올라가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연말에는 잘 주식을 안 판다. 이런 게 좀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나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년 동안 봤더니 연말 마지막 주에 5번 오르고 5번 빠졌는데, 코스닥은 8번 오르고 2번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왜냐면 이게 이제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배당락 이후에 개인들 큰손 매수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양도세 관련돼서 매도했다가 그걸 다시 채우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은 그래서 올라가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배당 받으러 들어왔다가 그게 빠져나가는 그런 수급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12월 마지막 이틀에 조금 고전하는 경향이 있어서 반반이 되고, 코스닥은 반면에 마지막 이틀 동안 매수가 가동돼서 올라가고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오죠. 1월 첫째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첫째 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금융 투자는 매도로 바뀌어요. 거의 한 길면 한 2주 정도까지 매도로 바뀌거든요. 그 수급을 누군가 퉁쳐주지 않으면 고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에 뭐 반반 정도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죠. 8번 오르고 2번 빠지고. 그러니까 양도세 관련해서 또 주주명부 등재를 회피했던 매도가 매수로 바뀌면서 12월 마지막 주와 1월 첫째 주에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런 어떤 통계가 있고요. 이걸 제가 조금 더 쪼개서 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다 나눠서 봤어요. 그랬더니 대형주는 대체로 좀 1월 첫째 주에 좀 고전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 중형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큰 어떤 경향성은 없는데 12월 마지막 주에는 좀 올라갑니다.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소형주가 가장 특징이 있죠. 소형주는 마지막 주는 그냥 그런데 새해 첫 주는 최근 5년 동안 전부 다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개인들 큰손 자금이 들어오면서 소형주 쪽은 강하게 붙기 시작하고 있고, 대형주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급의 압박을 받는데 그 수급 압박을 누군가 매수해주지 않으면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중형주, 소형주군에서 조금 수급이 바뀌는 종목들을 노려보는 게 전략적으로는 필요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전체 수급을 좀 보면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는 매도를 했는데 코스닥은 매도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매수네? 근데 미미하네? 이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보면 개인들은 12월에 배당 그 마지막 주 전주까지는 웬만하면 매도입니다. 왜 매도인지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명부 등재를 회피하는 매도고 그나마 이제 매수가 들어온 거는 2020년 정도밖에 없어요.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폭락했다가 그때 어마어마한 개인 자금이 증시에 들어왔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당이고 양도세고 뭐고 그때는 무조건 찬스야. 그래갖고 돈이 막 들어올 때였거든요. 그때 제외하고는 12월은 대체로 개인들이 매도로 통과합니다. 배당 기준일 정도까지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바뀐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게 양도세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하고 매도가 안 나왔다가 뒤늦게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뒷부분에서 좀 시장이 부담스럽게 좀 눌리는 그런 영향이 좀 됐던 거죠. 그래서 올해 12월 같은 경우는 수급이 양도세 논란으로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좀 꼬인 측면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특징이었는데 말 바꾸면 이제 이런 어떤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좀 풀리면서 종목들별로는 이번 주부터 좀 바뀌는 종목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종목별 수급 변화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상 이제 요약을 해보면 다시 3월 금리 인하론이 점화되기 시작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거의 단정하다시피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연준 인사들은 굉장히 이걸 찍어 누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 때문에 시장에도 휘청거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관련해서 사실상 너무 늦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그 반영될 수 있는 기간도 끝났거든요. 어떤 경우의 수가 됐든. 그러니까 화요일을 제외하고는 수요일부터는 이제 배당락, 사실 우리나라는 뭐 지금은 이제 예전같이 배당락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좀 덜하긴 한데 어쨌든 매수세가 붙기 시작하는 시기로 바뀌기 때문에 어떤 종목군들에서 이제 붙는지 이거를 갖다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나쁜 거 기관들의 매도 공세가 시작됩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연말에 이제 배당 받으려고 들어왔던 물량이 마지막 이틀 때부터 시작이 돼서 연초까지 매도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저 물량을 누군가 받아주지 않으면 대형주 쪽에서는 수급 때문에 좀 눌리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 좀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되는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제약 업종이 좀 강했거든요. 제약주 이런 것들이 좀 강해서 양도세 이슈 이후에 제약 업종이 첫 번째로 가는 건가?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관찰, 제가 이제 선입견 갖지 말고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 주에도 가는지 아니면 다른 업종 쪽으로 순환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의 차트는 연말 특집 방송으로 준비하고 있는 통계들인데 그중에 이제 맛배기로만 조금만 보여드리면 미국이 20% 이상 올라갔던 다음에 그때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요 통계도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나쁜 쪽 무서운 거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전해의 코스피와 이제 코스닥 전해 선거 1년 전 코스닥과 선거가 열리는 해에 코스닥 좀 되게 좀 차이가 나고 좀 안 좋은 무서운 어떤 차트죠. 그러니까 저런 무서운 데이터들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도 좀 포함을 해가지고 제가 약간의 해설을 덧붙여서 연말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연말 통계 특집도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